부의 대이동 파트 4에서는 최종 정리편으로 위기에 강한 자산의 투자라입니다. 앞에서 달러와 금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달러 금의 특성을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과 엮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금 투자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구나. 혹은 저자는 이런 로직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금과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난 201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닥쳐왔던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성장 충격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미국은 가장 먼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죠.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제로 금리와 세 차례 진행해왔던 양적 완화를 되돌리는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시장 전체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FED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되죠. 미국 금리는 달러 보유 시 얻을 수 있는 이자 보상을 의미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이런 보상이 커지는 것을 그리고 미 달러와 보유의 매력을 높여주게 되죠. 미 달러와 보유 매력의 증가는 달러 강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럼 달러 부채가 많은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달러로 빌려서 자국 통화로 환전한 다음에 자국 내에서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면 이 돈을 갚을 때 달러를 사서 갚아야 하잖아요. 부채의 상환 부담이 달러 강세와 함께 상당히 커질 겁니다. 달러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의 부채 부담 증가라고 읽을 수 있죠. 아울러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게 됩니다. 한국 물건 10,000원짜리를 수입할 때 달러당 1,000원의 환율이었다면 10달러를 지불하면 되겠죠. 반면 달러 강세로 달러당 2,000원으로 환율이 올라버리면 5달러만 지불해도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물가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무너져 내린 국제 유가 역시 물가를 낮추는 데 일조를 하게 되겠죠. 달러 강세라고 쓰고 물가의 하락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반대로 달러 강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물건을 사들일 때 더 많은 가격 부담을 갖게 합니다. 10달러짜리 물건을 달러당 1,000원일 때는 1만 원이면 살 수 있었지만 달러당 2,000원이 되면 2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죠. 그럼 가격 부담이 크기에 아무래도 미국 물건을 사들이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달러 강세라고 쓰고 물가의 하락 그리고 미국 수출 성장 위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이머징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며 수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 경기 역시 다소나마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FED는 달러 강세 부담에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되면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미리 하늘 높이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마법처럼 앞의 과정이 되돌려집니다. 이머징의 부채 부담이 낮아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즉 디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머징의 여건이 개선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에 미국 수출 여건 역시 달러 강세 시기보다는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미국 경제를 짓눌렀던 요인들이 사라지게 되니 다시금 미국은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우면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되겠죠. 또 그렇게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시장은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달러 강세는 이머징 시장의 부채 부담을 키우고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고 미국 수출 성장을 위축시켜 버리게 될 겁니다. 당시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우선 달러는 강세라는 말씀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공급을 줄이는 상황에서 이머징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죠. 달러 부채가 많았던 이들은 달러 부채 상환을 위해서 달러를 어떻게든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달러의 수요도 크게 늘었겠죠. 달러 공급은 줄어드는데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달러 가치는 크게 오르게 되겠죠. 달러 가치의 강세는 금 가격의 약세로 적용합니다. 다른 자산 측면에서 주식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만의 차별적인 경기 회복에 고무되어 상승 기조를 유지했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압력으로 인한 긴장감이 커지면 한 차례씩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머징 주식시장은 이머징 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모습이었고 미국 주식시장이 위축될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죠. 미국 주식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그 추세의 흔들림이 수시로 나타난 반면 이머징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눌림 상태에서 한 차례씩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2019년에서 20년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 적자를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법인세 인하를 발표하죠. 대규모 감세안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증세를 검토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감세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곤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호경기를 유지하던 2017년 말에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죠. 그 이전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미국 재무부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부가 재정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할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0년 2분기에만 3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겠다고 하죠.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채무를 늘리게 되면 국가 신용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빚더미에 앉은 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 국가의 국채를 기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국채의 위상이 워낙에 높기에 국채를 이 정도로 많이 발행해도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렇기에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부채의 확대를 우려하여 재정 정책을 소극적으로 쓰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한 재정 부양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은 각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 돈을 뿌려놓았습니다. 많이 풀려있는 돈들은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할 겁니다. 당연히 다른 투자 대상보다는 차별적인 매력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겠죠. 보다 강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 자산을 사들여 하기에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달러 강세가 찾아올 겁니다. 팬데믹 충격 및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기가 짓눌리기에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의 공급을 크게 늘렸죠. 그러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두 번째, 국가 부채에 한정되지 않죠. 미국의 기업 및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하였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FED가 금리를 인하하여 금리가 낮아지자 미국 경제 주체들은 낮아진 금리로 돈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최대한 가져오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업 및 가계의 부채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 쓰는 것을 말하죠. 미국 정부가 장기 국채를 발행하여 미래의 세금 소득을 현재로 당겨와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 및 가계도 지금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 사용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역 전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으면 대미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향이 강한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 역시 좋죠. 미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니 당연히 양호한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죠. 그럼 미국 경기가 좋더라도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죠.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의 보호 및 해외로 나갔던 공장의 자국 회귀를 원합니다. 그래야 미국 내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강한 성장에도 불구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이머징 국가들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더 이상은 느낄 수 없죠. 미국의 성장은 강한 상황에서 이머징 국가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세일 산업의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 미국은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죠. 미국의 셰일 원유 공급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자 기존 산유국들은 감산 공조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셰일 기업들은 기존 산유국들이 감산을 한 그 시장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산유국들의 부를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의 확대를 통해 미래의 세수를 현재로 끌어와서 쓰고 있죠. 그리고 기업 및 가계부채 확대를 통해 경제 주체의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을 통해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이머징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성장을 미국에 묶어두고 있죠. 마지막으로 셰일 산업의 성장을 통해 산유국의 부를 미국으로 흐르게 합니다. 이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차별적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 성장은 당연히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동하겠죠. 미국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달러 강세의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 부담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 성장 둔화를 촉발하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고요. 미국 수출 둔화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예전보다 이머징 국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머징 국가들의 극단적 성장 위축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차별적 성장이 달러 강세를 만들게 되고, 달러 강세로 인해 이머징이 힘겨워지고, 이게 미국 경제마저 흔들 수 있으니 FED가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는 당연히 약세를 보여야 할 텐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적극적인 달러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한 만큼 달러 공급 확대로 인한 달러 약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야 할 텐데요. 금리를 인하해서 자금을 뿌리자 그 돈이 눌려있는 이머징 국가들을 외면하고 다시금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꺾이지 않는 거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이머징의 부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2019년에서 20년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달러 강세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산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달러는 강세죠. 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달러 강세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때마다 금리를 인하해서, 즉 달러 공급을 늘려서 이를 제어하고 있죠. 금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달러 대비 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2019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달러와 금의 동반 강세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달러가 강한데 어떻게 금도 같이 강하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달러는 다른 종이 화폐 대비 강합니다. 다만 달러는 금보다 약한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도 생각해 보죠. 일단 미국 주식은 미국의 차별적 성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당연히 강세를 보일 겁니다. 다만 이머징의 성장 둔화가 미국의 성장까지 위협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휘청거리겠죠. 반대로 이머징은 계속해서 눌려 있고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의 케이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단 2014년 이후 달러는 강세니까 달러는 계속 유지를 하고, 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대의 수혜자니까 보유를 하고, 미국 주식은 포에버다, 이머징은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이 얘기가 맞겠죠. 그런데 이런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까요? 우선 현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성장의 둔화, 즉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곳은 미국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의 성장 엔진마저 꺼지게 된다면 전 세계의 성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미국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FED가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방어를 해보아도
금리 인하할 때만,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방어를 해봐도 금리 인하할 때만, 그리고 통화 완화를 하는 그 순간에만 성장이 잠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뿐 달러 강세라는 구조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림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저성장 속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라는 카드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게 되면 과거 대비 똑같은 완화 정책이라 해도 그 효과가 사뭇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FED의 완화적 통화 정책마저 약효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른바 전면적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되면 금융시장에도 매우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 침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질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시중에 돌지 않는 이른바 돈 경색, 즉 신용 경색이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나타날 수 있죠. 오랜 경기 침체의 파고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 주체들은 현금을 쟁여두려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금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말합니다. 안전 자산인 달러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금은 약세를 보이는가? 그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사력을 다해 막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이 풀려나오게 되겠죠. FED는 경기가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달러 공급을 늘릴 겁니다. 달러 수요가 커지겠지만 달러의 공급도 크게 늘어나기에 금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야 달러가 강해지고 금이 약해지겠지만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마구잡이로 낮추면서 달러 현금을 푸는 상황에서는 달러가 다른 종이 화폐 대비 강세를, 그리고 금은 공급이 늘어난 달러 대비로 강세를 나타내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안전자산인 달러와 종이화폐 공급을 반영한 금의 동반 강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정했기에 주식시장은 당연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또 한편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반대로 꺾어버리기 위해 FED가 무리해서 화폐 공급을 너무 크게 늘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달러의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의 신뢰가 추락해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달러 가치의 하락 정도가 아니라 달러 신뢰의 추락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화폐 가치의 급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나쁜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졌을 뿐이죠. 가계소비 주체의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비의 증가 때문에 기업들은 힘겨워하죠. 실제 소비 주체의 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가 약하기에 판매가를 크게 올리지도 못하는데 제품 생산 원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겠죠. 1970년대와 같은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주식, 채권 시장이 모두 힘겨워하죠. 신뢰를 잃어버린 종이화폐의 대표인 달러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자산은 바로 금이 될 겁니다. 이상 FED가 돈을 뿌려도 효과가 없게 나타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 그리고 너무 많이 뿌린 돈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나쁜 인플레이션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조금은 황당하지만 만약 무역 전쟁이 잘 풀린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역 전쟁은 교역을 위축시키면서 글로벌 성장의 파이를 쪼그라들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파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미국이 그 줄어든 파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소외된 이머징 국가들은 성장 정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죠. 이머징의 성장, 그야말로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머징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갈 수 없겠죠. FED가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아무리 달러를 비롯한 종이화폐 공급을 늘려도
자금이 이머징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강한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버리게 되죠. 기본적으로 FED의 제로금리 도입 및 양적 완화는 달러 공급의 확대를 만들어내기에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차별적 성장 때문에 미국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에 달러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의 차별적 성장은 뒤집어 말하면 이머징 국가의 성장 부진이 될 겁니다. 이런 이머징 국가의 성장 부진에는 무역 전쟁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거짓말처럼 해소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머징 국가의 성장은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런데 무역 전쟁이 완화된다면 투자자들은 이머징 국가가 최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극단적인 비관을 반영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던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돌아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겠죠. 그 과정에서 달러를 팔고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를 사서 이머징 국가의 주식과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럼 미약하게나마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이머징 국가들로는 자금의 수혈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달러 약세는 달러 표시 부채가 많아 신음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낮춰주게 되죠. 무역 전쟁의 완화로 성장의 물꼬를 들죠.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달러 약세와 투자 자금의 유입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머징 국가들에서 자금을 빼서 나가려는 수요가 강하다면,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가 워낙에 강하다면 이머징 국가들은 함부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리는 적극적 부양책을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이머징으로 자금 유입이 재개되고 달러 강세 추세가 한풀 꺾이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은 강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머징의 성장이 보다 뚜렷하게 강해지겠죠. FED는 이미 상당한 달러 공급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성장이 위축되어 있기에 그렇게 뿌린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뿌리고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로 갈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달러를 팔고 이머징 국가의 통화를 사들이게 될 테니 이머징 국가 통화 가치의 상승, 즉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는 이머징 국가의 달러 표시 부채 부담 완화를 만들어내고 이머징 국가의 경기 부양 룸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추동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겠죠. 앞서 달러 강세에 의한 답없는 악순환이 달러 약세의 선순환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6년 미국의 당시 달러 가치는 하늘 높이 치솟으며 강달러 기조를 보였죠.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가 크게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는 빠른 속도로 약세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해 한숨 돌리게 된 이머징 국가들이 자국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며 달러 약세 요인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이머징 국가들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달러를 팔고 이머징 국가 통화를 사면서 자금이 유입됐었겠죠. 달러 약세가 보다 강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미국 FED의 금리 인하와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 부양 정책이라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앞서 얘기했던 2017년 달러 약세에 기반한 글로벌 금융시장 강세장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2016년 2월 나타난 산유국 간의 그리고 미국과 이머징 국가 간의 두 가지 정책 공조를 얘기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 합의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죠. 당연히 다른 국가와의 정책 합의를 만들어내기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각 국가마다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들이 정책 공조를 하게 되는 동의는 무엇일까요? 위기입니다. 공멸의 위기 앞에서 정책 공조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낙관적으로 보았을 때 달러 약세에 기반한 글로벌 성장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과거 2017년과 같이 달러 약세라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공조는 위기 속에서 싹트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투자가 효과적일까요?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 빠른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난 데다 이머징 국가의 성장으로 달러 수요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금 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7년 이후 계속해서 부진을 거듭했던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주식시장 역시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달러는 약해지고 금은 강해지는 그림을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설명했죠. 미국 유일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얘기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새로운 상황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죠. 디스토피아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스토피아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와서도 안 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바람보다는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죠. 만일의 사태를 위한 효과적 대비를 위해서 금과 달러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2017년과 같은 달러 약세에 기반한 긍정적 시나리오 하에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이머징 국가의 자산이나 금 역시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향후에도 어떤 돌발 이슈가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주식으로만 혹은 채권으로만 투자를 해서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해 우리는 달러와 금이라는 아직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자산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 두 자산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달러 및 금에 대한 설명과 현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조심스러운 전망이 보다 다변화된 그리고 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 대이동의 모든 파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